네, 가을부터 시작되는 이제 하반기 장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9월부터 어떤 섹터들이 좀 좋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지 후보군은 되게 많아요. 후보군은 되게 많은데 태조 이방원? 네, 그것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네옴시티 이슈가 계속 11월 달까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건설에서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유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연관돼서 에너지 관련된 섹터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연유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된다면은 또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이 에너지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도 그리고 내려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건데 조선, 건설, 음식료, 항공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조선은 거의 뭐 요즘 핫해요. 많이 말씀을 또 드렸고 했었는데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있고 또 유가도 100불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화면 좀 같이 볼게요. 어쨌든 유럽이 발전용 천연가스 확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독일에서 뭐 이슈가 나와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좀 하락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66%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대체가 됐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은 66%? 네, 러시아의 그러니까 전체 천연가스 중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66% 네.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땔감을 구해가지고 나무를 뗀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천연가스를 제대로 확보한다라는 그런 의심이 솔직히 들어요. 석탄에서 더 가서 이제 네. 나무를 뗀다. 그 글로벌 뉴스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땔감 구해가지고 이제 난로를 뗀다 그런 얘기 있던데 난방용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에너지가 비싸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 요금이 뭐 몇백만 원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그 가스 공급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은 러시아를 대체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 뭐 호주, 뭐 카타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LNG를 유럽만 수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뭐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미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 지금 이미 동절기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수요는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요. 네.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러시아 제재를 하는 상황이고 카타르도 현재 지금 풀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같은 경우도 뭐 수주 제한 검토 이게 나온 상황들 속에서 과연 이렇게 장기적 전망을 가져가는 게 맞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약방의 감초, 조선주, 플랜트 이게 나올 거고 지금 LNG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또 LNG 운반선 이슈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가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제일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조금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조선해양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네.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전에도 한번 조선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수주를 받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7만 4천 톤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대형 LNG 운반선이거든요. 이걸 기준했을 때 설계가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받은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2021년도 초반부터 흑자 수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년 걸린다. 그러면 이게 반영되는 시점이 적어도 상반기 2분기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2분기도 적자예요. 물론 원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3분기에서? 18개월 걸리나? 3분기에서 이제 반영이 될 거다.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분기에도 안 된다. 적자를 뭐 줄인다. 요 정도까지 동의를 해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적자 부분 줄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초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1분기까지 가야지 된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2007년도 같은 경우도 조선주 그 업황 되게 좋았던 데가 있잖아요. 그때도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지금처럼 그 조선주가 그 박스권 하단 요 흐름이 있었거든요. 요 흐름이 있다가 2004년 하반기에서 200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본격적 흑자로 전환된 게 2005년이에요. 그러면서 상승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과 공통점이 뭐냐면은 후판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후판이 많이 올라가지고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대세 상승기로 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흑자는 빨라도 4분기 그냥 내년 1분기 보고 그냥 여유 있게 내년 1분기 흑자 전환된다 보고 여유 있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005년이 제가 볼 때 2023년이 제가 볼 때 2005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현대미포조선이 얼마만큼 빨리 흑자 전환되느냐 요게 좀 관건이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1승 을 조선 네. 관련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네네 1승이 좋아서 좀 안 나왔지만 1승이 흐름이 되게 좋아요. 되게 전에 FSRU 관련돼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어렵다고 계속 했었는데 네, 맞아요. FSRU. 네, FSRU. 그러니까 액체를 기체화로 만드는 설비 이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1승이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테마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가격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유가 관련 석유 유통 관련주란지 그리고 LPG 관련주들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LNG에 LPG를 혼입하는 방안에서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LNG가 아무래도 지금 LNG 대비해서 LPG가 상당히 좀 가격이 조금 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섞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추진한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LPG 관련주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SH에너지화학 그리고 이원 그리고 플러스 LPG 관련주로는 중앙에너비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최근에 핫하죠. 네네. 계속해서 또 실적도 좋아지고 이제 그게 반영이 되면은 또 더 주가의 흐름이 좋을 수 있다. 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일생 관심 갖자 얘기시고요. 또 네. 이제 천연가스, 유가상승, 세일가스 관련해서는 SH에너지화학 그리고 이원 중앙에너비스 종목으로 좀 추려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조선 받고 이제 또 건설로 넘어가 볼 텐데 건설은 진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조선이네. 건설 넘어왔어. 네, 건설. 넘어왔어. 건설은 일단 네옴시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옴시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2019년 9월 18일 기사예요. 18일 기사인데 이때 이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을 했어요. 네. 어디서 했냐면은 승지원. 여기서 단독 면담했던 게 이거예요. 영빈관. 네. 영빈관, 승지원 안에 영빈관이 있나요? 그건 잘 삼성그룹 모르겠어요. 영빈관인 서울 용산구 그렇구나. 이태원동 승지원에서 영빈관 안에 승지원이 있구나. 뭐 어쨌든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어쨌든 승지원에서 여기 보시면은 단독 면담을 했고 5대 그룹 총수를 만나가지고 글로벌 경제 현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투자를 당부했다. 빈살만 왕세자가.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만남을 다 주선을 한 거예요. 국내 기업들을 주선을 했고 이때 당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내용과 국가에너지원을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사우디의 비전 2030 이미 이때 네. 논의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친하게 지내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빌살만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 인맥 외교, 인맥 수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그리고 5대 그룹 총수도 이재용 회장과 지금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전은 안 좋았지만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계속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네옴시티 이거 수주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좀 더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뭐 터널 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네. 지금 인도 쪽에서 그 풍력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쪽으로 이미 수주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도 지금 현재 그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가 2025년도 1차 완공 목표인 그 주택하고 항만 철도 에너지 시설이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활용을 분명히 해야 돼요. 네. 오늘부터 열리는 그 GICC 거기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사우디 쪽의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혼자 갈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데리고 가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요. 음. 이재용 부회장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좀 해줘.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이재용 부장이 이제 좀 이제 사면 복권 됐죠. 한복권 되고 이제 좀 튕겨도 되는 거죠. 지금 바쁜데 지금 바쁜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그룹 총수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을 활용 못하게 되면은 네옴시티 수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거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3,200억 달러? 1차. 면 어느 1차면. 정도죠? 3,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한 400조? 지금 우리나라 한 해에서 600조거든요. 우리나라 한 해에서 한 해 지금 3분의 2 정도 되는 거라 보면 돼요. 이게 1차예요. 1차인데 총 공사비가 1조 달러거든요. 1차, 2차, 3차 쭉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1,300조예요. 우리나라 예산 2배예요. 그리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옴시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경산 남북도를 합쳐놓은 크기예요. 딱 합쳐놓은 크기고 경기도 2배 크기. 네. 경기도 강원도 2배 크기라 봐야겠네. 경기도 2배 크기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크다. 어쨌든 크다. 엄청 크다. 이게 단순히 서울 44배라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경산 남북도를 합쳐놓은 크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열리는 GRCC에서 만나야 되고 또 11월 달에 빈살만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지만은 이 자리에 무조건 이재용 부회장을 데리고 가서 조금 더 끈끈하게 좀 쑤셔봐. 빈살만 좀 쑤셔봐.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시설에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네옴시티를 100% 자기네 기름이 많이 나는데 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친환경 에너지 이거를 100% 돌린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 기업이 1차적으로 풍력하고 이제 그 태양광 수주를 받은 상황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또 들썩해서밖에 없어요. 건설은 최근에 또 많이 뭐 얘기 뭐 이런 수주 소식도 나오면서 또 원전 관련이 있기도 하고 네네. 해외 수주 관련이 있기도 하고 해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설주도 진짜 선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다 같이 섹터를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뭐 주택 항만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주를 줬던 쪽으로 또 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건설이 삼성물산에 상당히 잘 붙어 있어요. 정말 전략을 잘 세웠어요. 지금 사우디뿐만 아니라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LNG 플랜트 수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삼성물산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삼성물산이 현대건설 수주반대 좀 도움이 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터널 공사 이거를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같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아마 앞으로 같이 이렇게 붙어서 이제 짝꿍으로 갈 것 같아요. 짝꿍으로 갈 거기 때문에 건설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네옴시티 인구가 지금 1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200만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뭐 최대 200만이라고 보게 되면 60만 톤 정도 식수만 하루 60만 톤 정도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먹거리, 농작 이제 농업용수까지 하게 농업용수하고 그다음에 생활용수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최소 100만 톤이 넘어간다 봐요. 그러면 해수 담수화 시설 같은 것들 만들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는 이미 2006년부터 수주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고 GS건설도 해서 담수화 플랜트 관련돼 가지고 중동 쪽에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네. 아까 그린수소 요쪽 보게 되면 물론 뭐 두산 퓨얼셀, 뭐 범한 퓨얼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효성첨단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좀 크긴 작아요. 크긴 작은데 JNK 히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우디 아람코하고 수소 추출기 수소 추출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보고 그리고 이제 뭐 태광 같은 경우는 뭐 피팅용 밸브. 요거는 이제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피팅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음새 볼 수밖에 없고 태광하고 이제 이 파이프 이거 보게 되면 세아특수강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도 그 사우디 아람코하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 같은 경우 세아특수강 요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우디 모 그룹하고 그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 건설 위한 MOU 그러니까 MOU라기보다 합작법이나 본 게 맞겠네요. 합작법인 설립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선 관리에서는 대한전선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는데 시노펙스는 이제 과거에 두산 중공업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그 역삼투와 파일럿 유닛을 수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서 담수화 수자원 관련돼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GS건설 그 아랫단에는 이제 시노펙스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광토건 아직 주가 반응 그렇게 밋밋한데 예전에 뭐 화물철도 건설사업 입찰을 참여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게 되면 종목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일단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 종목들이 갑자기 튄다? 그러면은 당연히 네옴시티 이슈겠죠. 세화 특수강은 벌써 튄 것 같은데요. 그렇죠. 8월 말부터. 튀었어요. 네. 튀고 대한전선도 지금 들썩 거려요. 지금 이걸 제가 주말에 준비했거든요. 주말에 준비했는데 대한전선이 이미 어제도 움직였어요. 움직였고 지금 뭐 세화특수강, 뭐 JNK 히터, 뭐 시노펙스, 뭐 난강통 태강은 이미 좀 많이 올랐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안 오는 종목이 난강토건이란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네. 될 것 같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적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9월 달에 또 하반기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네네. 조선주, 이제 건설주, 종목들까지 큰 종목, 작은 종목 다 체크해 봤습니다. 네, 종목, 업종 얘기는 계속 이어지도록 할게요.